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전략을 같이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증시 체크 포인트.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끝났는데요. 3,100포인트는 유지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아쉽습니다. 970포인트 안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964포인트로 마무리가 했고요. 하지만은 그래도 플러스 0.67%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의 등락률은 그래도 약보합으로 마무리는 했지만은 뭐 큰 문제는 없을 정도로 코스피는 0.64% 한 주간 하락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은 0.32%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설 연휴를 앞두고 리스크 회피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잠깐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폭은 둔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우리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기대하면서 실적이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2분기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오면서 실적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지금 중소형주보다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코로나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접종은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부터 해서 유럽 선진국들은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도 이제 접종을 준비하면서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주가는 미리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한다면은 앞으로 주식시장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에서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 금리 인상과 그 테이퍼링이 앞으로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이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즉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미국 연준에서 일단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유동성 축소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유동성들은 신흥국들, 우리 신흥국 자산을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험 자산인 우리 국내 증시도 당분간은 유동성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주식을 좀 분할로 매수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네, 당연히 유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WTI는 배럴당 58.39달러. 네,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는 61.13달러로 점진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일단은 뭐 유가 상승, 뭐 기름값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가격이 조금 오르는 부분은 좀 우리 소비자한테는 좋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 유가 상승은 뭐 주가의 그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니까요. 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의 결과가 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승소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SK 이노베이션한테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지금 현재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수입을 이거 오타인데요. 네, 수입입니다. 수입을 10년간 금지를 했습니다. 네, 수입을 금지를 10년간 해서 이쪽 부분에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포드의 4년간 그리고 폭스바겐의 2년간 원래는 그 2차 전지 배터리를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일단은 허용을 했습니다. 즉 제가 ITC의 그 판결 결과를 봤을 때 포드나 폭스바겐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준 거죠. 이렇게 해서 LG와 SK 소송이 마무리됐지만 SK 이노베이션이 패소했기 때문에 그동안 포드나 폭스바겐은 다른 2차 전지 배터리 공급업체에 그거를 획득하기 위한 시간을 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서로 빨리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거래처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부 배터리 부품, 이런 부분은 좀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LG와 SK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 싸움, LG와 SK의 이 싸움은 정부에서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 총리께서 이 공개적으로 합의를 촉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부의 어느 정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LG 회장과 SK 회장님들의 회동, 회동하면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배상금의 문제지 합의가 안 되는 지금 뭐랄까 돌아오지 못한 강이다. 이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합의 가능성이 높지만 합의금의 차이가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은 7천억 정도 합의할 의향이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니다. 2조 원 이상의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둘이 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또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너무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 30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선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나노 파운드리 선당 공정에서 수율이 목표치에 미달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지금 수율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1분기에 파운드리 부분에 적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줄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감지되고 있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쪽 수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또 좋은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한국의 게임사 인디게임 개발사인데 상장은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다만 이 인디게임 그 개발사의 중국 판호허가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게임 회사들의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굳게 닫혔던 중국의 게임 판호, 그러니까 허가가 나고 안 나고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1차 판호허가를 받았죠. 이제 두 번째로 한국의 소형 게임 회사가 지금 판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 이제 기대감이 일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게임들이 중국에 진출을 못한 부분, 즉 모멘텀이 하나 그 성장 동력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판호가 이렇게 하나씩 허가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게임주들 좀 긍정적인 흐름이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주 동안에 애플과 현대차 그룹 애플과 협상에 대해서 잠정 중단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애플은 여러 군데 다각화해서 거래처를 확보하는 전략.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을 폭스콘에 위탁 생산하는데 이 아이폰의 마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냥 폭스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아이폰을 OEM 방식으로 주문받아서 그냥 만들어주는 역할, 부품이나 아이폰의
뭐 개발이나 디자인 이런 쪽에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데 이 애플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뭔가 디자인이나 이 제품에 대한 애플카에 대해서 뭔가 개발을 함께 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하는데 애플은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지금 현재 폭스바겐 또 일본의 닛산, 마츠다 뭐 이런 여러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혼다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하지만 글로벌 그 여러 리포트들을 보고 또 공부를 해보면은 과연 애플이 원한 대로 노하우를 전혀 주지 않고 애플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완성차 업체들이 과연 애플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폭스바겐이나 많은 업체들이 접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현대차 같이 마지막 협상에서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지금 애플과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걸림돌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 업체보다는 이 현대차 그룹 전략과 비슷한 폭스바겐이 가장 큰 경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폭스바겐 부분을 좀 공부를 좀 해두시면은 이 애플의 애플카 전략을 좀 같이 좀 보면서 좀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현대차 그룹의 뭐 역량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현대차나 기아차 모멘텀이 많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두 회사가 또 이 GMP 전기차 플랫폼으로 인해서 더욱더 지금 전기차 부분의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뭐 포기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재 만약에 조정이 심하게 나온다면은 좀 분할 매수 전략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미국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하고 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부분에 대해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둘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인권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요. 위구르 지역에서는 태양광 관련 부분 그 소재 쪽을 또 생산을 하는 공장들이 많고요. 또 면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태양광 쪽에서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전 세계 40%, 면화 생산의 전 세계 20%를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을 합니다. 즉 미국이 이 지역을 제재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중국 쪽하고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나 태양광 업체들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또 한 가지 또 면화 생산을 제한을 하게 되면은 국내 방직 회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로 싸우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수혜주를 봐야 될지 체크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국내 태양광 업체들 좀 체크하시고요. 대표적인 거는 OCI죠. OCI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면화 부분에는 또 관련주들 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 반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구르 관련해서 태양광 뭐 OCI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수혜 기업들 제가 낱낱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초 여러분 지금 2월 초를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습니다. 박스권 장세, 엄청 이렇게 박스권이 폭이 줄어든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요 이벤트나 이슈가 강한 종목들은 급등.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까지 아크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우주산업 미국의 그 우주산업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우주산업과 인공위성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해외에 이슈 뭐 이벤트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벤트나 이슈가 사라지면은 그 움직임이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멈추듯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종목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냐? 당분간은 실적 장세에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벤트가 있는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원화 강세가 좀 다시 원화 강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또 유입되고 있는 그런 외국인 수급이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있는 중소형 종목 위주로 보시고 실적이 좋아지고 이벤트 이슈가 있는 대형 종목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이벤트를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6일, 내일은 그러니까 월요일은 그렇게 그다지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2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2월 16일 날 방역 당국이 이 백신에 관련된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이것을 어떻게 수입을 해서 접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결국에는 국내 1호, 1호의 백신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도 좀 체크해 볼 필요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벤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는 의료진한테 먼저 접종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저희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고요. 자, 2월 17일 날, 지금 이제 화이자의 백신이 글로벌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됐지만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처음으로 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합니다. 일단은 화이자 얘기도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백신 관련주도 중요하지만 또 콜드체인 관련해서 또 이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벤트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면은 이 글로벌 백신 접종 관련 이슈로 인해서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시 반부터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의 영향.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백신 관련주들의 이벤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단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아무래도 6개월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6개월 뒤에 접종이 시작되고 6개월 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기 위해서 의류를 구입하고 외출을 위해서 또 화장품을 구입해서 바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외식업체들 매출이 또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 또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이나 백화점, 그리고 쇼핑몰, 그리고 대형 마트 이쪽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백신 접종 쪽을 체크를 하면서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류,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그 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할인마트, 이마트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2월 18일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지금 현재 부산 지역에 정책 토론회,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2월 18일에는 또 여당의 대거 수뇌부들이 부산 지역에 가서 이런 그 가덕도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또 부산 지역의 발전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을 또 제시를 합니다. 이렇다면은 정부 정책주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 최근에 조정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특히 26일 날 가덕도 특별법 통과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가덕도 그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네, 가덕도 관련주들 좀 체크하시면서 또 이와 관련된 SOC 네, 어차피 토목, 건축, 뭐 건설 이런 쪽이니까요. SOC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7일까지 네, 우리는 이제 월요일이면은 이제 일요일이면 끝나지만 중국은 17일까지가 휴장입니다. 춘절이 굉장히 깁니다. 이런 춘절이 끝나고 중국의 각종 또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되면서 또 시장에 그 좋은 에너지를 또 줄 수 있으니까요. 중국 증시는 뭐 17일 이후부터 시작한다. 이 부분 좀 체크하시고요.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에서 판호허가를 냈다는 부분은 게임주들, 국내 게임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뭐 신작 게임 이슈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쪽 매출이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 다음 주에는 꼭 보셔야겠죠. 그래서 판호허가 재개 여부를 좀 체크하고요. 그렇다면은 국내 게임주들 판호허가 기대감이 있고 또 대표적인 게임 회사, 네, NC소프트, 네, 게임 회사의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죠. NC소프트, 웹젠,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넷마블이 있죠. 그다음에 중국 관련 회사인 롱투코리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2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때문에 폭망하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웃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비트코인도 장기 투자했을 때 지금 굉장히 상승폭이 높고 수익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비트코인을 단순히 그냥 데이터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뭐 투자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관련주, 특히 저는 보안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플도 있죠. 네, 이더리움도 있고요. 이런 가상화폐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분명히 해커들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해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